네, 아주 특별한 인터뷰. 우리의 수거 이성윤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뭐 오랜만 아니에요. 한 달? 한 달 정도? 이렇게 길었어요? 그러니까요. 아, 보고 저는- 싶은 죽는 줄 알았죠. 아, 진짜 오랜만에 뵙는 느낌입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우리 이성윤 의원님. 경호처에서 쓰던 만큼. 자, 오늘 저기 언제 갔다 오셨죠? 예, 방금 끝나고 왔습니다. 네. 자, 지금 윤석열도 봤나요? 윤석열. 직접 보셨냐고요? 예, 보고 바로 이제 한 5, 6m 떨어진 곳에서 실물 직관. 예, 나는 이성윤을 수거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뭐 그럴 수 있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눈딘 눈도 마주쳤고요. 아. 또 눈 마주치니까 저거 예면도 하고 가까이서 봤습니다. 그렇지. 이성윤 의원 보면 이제 피의자 주제에 예. 지금 윤석열이 국군 뭐 통합병원인가 거기로 참 들렀다 가는 것 같아요. 예. 그 뭐 예약돼 있었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특혜 아니에요, 사실은? 특혜죠. 네. 일반 죄수들은 교도소에 있는 의무실에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의무실에서 치료할 수 없는 환자 이런 사람들만 일반 병원으로 이송을 해주고요. 대부분 다 교도소 내에서 구치소 내에서 해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 알코올 금단 증상 같은 거 아닐까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실제로. 지금부터 알코올 금단 증상이 서서히 나타날 때가 됐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성윤 의원 지금 후원 좀 부탁드려요. 진짜 열심히 하시는데 민주당 국회의원이 너무 많아. 170명 해줘야 돼. 예. 그래서 방송 중에라도 농협 301-0345-5646-51 이성윤 후원이고요. 예. 그리고 이성윤 TV 구독은 채팅창 상단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 헌재 오늘 나온 거 보면은 저게 약간 영화 같아요. 저번에 나가실 때도 보면 예. 약간 영화 같아. 저렇게 찍은 비슷한 영화 있는데 포스터에 저렇게 나오는 거. 예. 어떤 조폭 영화 같은데. 그렇죠. 그런 비슷한 건데 지금 이제 뭐 법사위원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탄핵 소추단이 이렇게 예. 들어갈 때 사진을 딱 찍어 보면 오늘은 윤석열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사실. 예, 예. 오늘은 이제 경찰이 한 4천 명 정도 배치가 돼 있고 또 교통이 예상보다 많이 막혔습니다. 예. 거의 45분쯤에 도착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부랴부랴 이렇게 2시 시작이었죠. 예, 1시 45분쯤에 부랴부랴 가는 모습이 야, 사진을 저렇게 찍으니까 뭔가 든든해. 예, 이 양반들 때문에 윤석열 탄핵 되겠구나. 예. 자, 감사합니다. 이성윤 의원 지금 윤석열 탄핵 소추위원이시고 예. 법사위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많은 관심 바라겠고요. 다 아시겠지만 윤석열의 동기. 그러니까 윤석열을 이해하는 데는 가장 뭐랄까 윤석열에 대한 이해가 빠르신 분. 자, 근데 오늘 지금 윤석열이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을 했어요. 예. 일단 의도가 뭐예요? 저는 이제 윤석열이 왜 나왔을까 여러분들이 많이 묻는데요. 저는 지난번에 재판 수사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연 작전을 쓰려고 한 것 같아요. 어떤 무속인이 100일 후에는 달라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 우리가 이런 얘기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수사 과정에서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제도를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체포적부심은요. 우리 체포적부심 역사상 한 3, 40년 됐거든요. 이용해본 범위 거의 없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예. 체포 당한 자가 예. 아니 체포 당할 만해서 당한 자가 예. 내 체포가 맞아라고 묻는 게 웃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영장이 나왔는데 체포영장이 나왔는데 그걸 이의신청한다? 이건 꿈도 안 꿉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자신도 검찰에서 수십 년간 있으면서 그걸로 많이 체포 구속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헌재든 수사든 무려 한 11번 또 12번 정도 신청하고 전부 졌거든요. 이런 화려한 법기술로 연장을 하다가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부지법 영장 실질심사에 직접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지지자들한테 선동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있고 나는 불법이 아니고 선거 부정을 주장하면서 막 이렇게 불법적 이원적인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약간 느낌이 뭐냐면요. 제 예. 느낌에 독립운동한 사람 같아. 예. 내란숙이라는 말은 그 말 곱씹을수록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예. 근데 독립운동한 사람 같아. 예. 그래서 헌재에서 나와서 자기가 탄핵이 안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선동선정하려고 나온 것 같습니다. 자기 그렇죠. 지지층을. 예. 그 자기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로 몰려들고 예. 나 살아 있다. 예. 사기 죽지 마. 예. 서부지법 막 그 폭동이 일어난 것 정도는 나쁜 일이 아니야. 막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막 그렇게 복합적으로 있는 것 보입니다. 같아요. 1월 1일 날 여러분 진짜 다 보고 있다. 고맙다 하면서 계속 선동을 했잖아요. 예. 이를 계속 지금 1월 그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그렇고 오늘 또 나온 이유도 자기 지지자들한테 몇 명 안 되는 지지자들한테 계속 선전하려고 나온 것 같다. 오늘 집권하시면서 예. 느낌이 뭐였어요? 느낌 예.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도 자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끼어들어서 뭐 이런 이야기 꼭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도 꽤 있었다면서요. 아닙니다. 이거는 아직도 자기 잘못이 뭔지를 모르고 있고 밑에 사람한테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오늘 본 소감 이 본인이 앞으로 탄핵 심판에 꼬박꼬박 나온다겠어요. 나오면 나올수록 본인 잘못만 더 두드러진다. 이걸 확신합니다. 근데 오늘 저 특이한 거 제가 혹시 이제 끝난 지가 1시간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새날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예, 그러십시오. 오늘 윤석열이 나왔는데 준비를 안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원래 저희들은 그 영장 재판처럼 장광설을 늘어놓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처음은 2분 정도만 간단히 인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자유민주주의가 내 신념이다. 그거 재판관 여러분들 수고하시고 나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송구하다. 이런 식으로 간단히 인사를 하고 앉았어요. 근데 여기 열받는 게 재판관들한테 송구하다가 아니라 국민끼리 송구하다는 거죠. 국민들한테 사과한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 무렵에 이 재판장이 내가 신문을 2가지만 하고 싶다. 그랬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변호인이 그거 약속 안 됐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니까 재판장 하는 말이 어제 출석한다고 할 때 우리도 질문을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질문을 한 거예요. 예. 그 질문이 뭐냐면 첫째는 최상목 지시사항 있지 않습니까? 국가 비상 입법기구를 만든다겠는데 그게 맞느냐 물어보니까 지난번 그 서부지법 영장신문 때는 김용현이가 만들었는지 내가 만들었는지 가물가물하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전혀 몰랐다. 언론을 보고 알았는데 이걸 만들 사람은 김용현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물어보려고 했더니 김용현이 이미 구속됐다더라. 이렇게 답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나 특전사령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끄집어내라든가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든가 체포란 말을 했잖아요. 네. 이걸 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이게 전혀 없다. 그런 거 답을 한 겁니다. 저는요, 이 재판에 재판관들이 나올 때 질문할 때 재판장이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재판관들 8분이 평일을 거쳐서 윤석열 피청구인이 나온다 하지 이걸 묻자라고 한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탄핵 심판의 핵심은 이 2가지예요. 네. 이 2가지만 밝혀지면 끝입니다. 만일에 윤석열이 오늘 제가 시킨 거 맞습니다. 라고 했으면 탄핵 심판 더 이상 갈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완전히 한 번 안 하는 비상입법기구는 뭔 뜻이냐면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새로운 전두환의 국가보 입법회의라든가 이렇게 새로운 입법기구를 만드는 거니까 헌정을 완전히 중단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란죄가 확실히 떨어지는 거예요. 나머지 헌법 위반했니 법률 위반 문제는 그냥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윤석열이 부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2가지가 확인되면 탄핵이 된다. 거짓말 한 게 들통나는 순간. 그렇게 한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중간에 조용히 있다가 이 변호인들이 설명하는 화면을 보기도 하다가 고개 숙이고 있다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부정선거 얘기 나오니까 자기가 변호인들이 이제 국회 침탈을 장면을 영상으로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자청해서 영상을 보고 자기가 설명했는데 내가 이거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게 아니다. 이게 선관위 서버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점검 차원에서 계엄을 한 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기 아까 그 큰 거 있잖아요. 전체 다 들어있는 거. 거기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선거 부정을 가정해서 한 게 아니고 예. 선관위 시스템 확인 차원에서. 예. 근데 헌법재판관이 그걸 반박을 또 했더만요. 부정선거란 자체로. 증거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 자체로 자백입니다. 아, 아니 시스템 점검하기 위해서 계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결국은 출석 자체가 자충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자충수고요. 어. 출석을 하면 할수록 본인의 잘못은 점점 더 드러난다. 어. 그 말을 하면 할수록 탄핵 사유는 더 명백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장면에서 지금 예. 오늘 윤석열이 다 대부분 다 부정했잖아요. 예. 자기가 인정한 거 하나도 없죠. 예. 헌법재판관한테 죄송하다 정도를 제외하면 예.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밑에 있는 부하 김용현 이하 사령관들이 허개비를 본 건가요? 아니 왜냐면 이게 또 3인 성호잖아. 예를 들면 끄집어 내라 지시했다 그러면 예. 경찰청장,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이 다 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오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윤석열이 부인을 하면 김용현은 그렇게 주장할 거 아닙니까? 특전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도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용현이 이 사건에 지금 중요 임무 종사자로 기소가 됐는데 김용현이 내란 수기가 되고 윤석열은 중요 임무 종사자로 내려오는 거 아닌가? 아 이게 문제네. 네. 왜냐하면 이 김용현 장관이 중앙고 선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포고령도 김용현이 쓴 거야. 예. 이렇게 빠져나가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걸 결제한 사람이 누군데 본인 왜 그 생각을 못 하죠? 이게 수사를 수도 없이 정말 엄청나게 수사도 많이 하고 수십 년 동안 재판도 경험해본 사람이 그런 얘기 한다는 얘기는요. 일단 자기 잘못을 지금도 모르고 있고 자기가 지금도 왕이나 또는 마음대로 검찰청에서 했을 때 검찰총장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이게 밑에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밑에 사람들이 알고 그러면은 대통령은 안 했습니다 이러고 얘기할 줄 아는 것 같아요. 굉장히 착각 속에 살고 있다. 보람 PD 그 윤석열 사진 2장을 같이 한번 띄워줘 봐요. 얼굴 한번 봅시다. 저 얼굴 한번 봅시다 진짜. 아니 저게 지금 나라를 완전히 내란 상태로 몰아갔던 어마어마한 범죄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뻔뻔하게 나와서 다 부하 탓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도 뻔뻔합니다. 저는 이게 한 번이라도 정말 모두의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로 할 줄 알았어요. 헌법재판관들한테 왜 죄송해요? 진짜. 이게 헌법재판관들이 자기 때문에 재판을 하게 되니까 수고를 끼쳤잖아요. 아니 솔직히 사람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란 자가 예. 국민들한테 죄송하다 먼저 사과를 해야죠. 그건 당연한데 그 당연한 걸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저 겁이 많았기 때문에 또 이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계엄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자기가 살아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자기 잘못을 모르고 변명을 계속 하고 있는 것. 의원님 보시기에 윤석열 살아날 수 있습니까? 1000% 불가능입니다. 왜 헌법재판소에 지금 가시잖아요. 예.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 변호사 등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예. 좀 어처구니 없어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예. 아, 그만하세요 이런 식으로. 예. 강제로 제재하기도 하고요. 어. 저는 이제 헌법재판관님들 표정을 자주 보면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야 이런 표정이에요. 또 왜 정말 변호인 측에서 왜 저런 말을 할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구나 이런 표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일국의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인 거죠. 예. 어떻게 저 사람이 대통령이었을까 싶은 걸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대통령으로서 워낙 경험도 없고 철학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대통령 되는 바람에 이런 사태가 생겼고요. 또 상대방을 싫어하면 눈도 안 마주치고 대화도 안 하잖아요. 제가 싫다고 눈도 안 마주치고 말도 안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대통령 되니까 야당을 그냥 야당 권력으로 본다고 과반수 권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그때 이제 국회 권력이 더 세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서요. 자기는 약하고 힘이 없다. 이게 무슨 군 통수권자가 예. 국회에다가 그 대테러 임무하거나 김정은 먹다 오는 그 특임대를 예. 국회에다 내려보내는 그 힘을
아니,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국회가 과반을 야당이 이상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 일도 못해서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권력이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피해받았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이 과거에도 여소야대가 많았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럴 때 설득하고 대화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다수결을 만들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게 정치죠, 그게. 윤석열의 무도함에 맞서서 고철하고 다수결을 만들어줬잖아요. 과반수 이상을.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적대 세력이라고 하고 주권 침탈 세력이라고 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궁금증이 하나 있어요. 예. 윤석열이 지금 모든 변론기일에 출석하겠다 지금. 예. 그리고 실제로 어제도 예고가 됐었고 오늘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예. 실제로 받아줍니까? 그 당사자가 나온다고 그러면 막을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발언 기회는 안 줄 수도 있는 거죠. 안 줄 수도 있죠. 아. 어차피 재판은 오늘 보니까 갑자기 나왔잖아요. 그러면 재판이 지금 3회째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재판 원래대로 한 겁니다. 본인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나와도 역시 윤석열 안 나온 때와 또 같은 방법으로 재판 절차가 진행되죠.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24명 이상의 증인 신청 이거는 그냥 시간 끌기죠. 그냥 그렇죠. 시간 끌기. 지연 작전입니다. 이거 언제서 다 받아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안 받아주죠. 근데 이상민은 지금 그 추가가 됐다면서요. 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서요. 2월 달에. 이상민 증인 신청 됐는데 받아들였고요. 24명 중에서 이상민, 한덕수, 최재해 감사원장이 쭉 했는데 이게 재판 지연 목적이 분명한 것 같고요. 제가 보면 몇 분 채택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의도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헌법재판소는 최대한 빨리 탄핵 심판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렇죠. 그 불확실성이 혼돈이 예. 사라지면서 대한민국이 안정이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해야 될 첫 번째 임무가 그거예요. 그렇죠. 이자가 대통령을 계속할 자격이 있냐 없냐 이런 건데 예. 사실은 변론을 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생방송으로 내란 상황을 봤는데 그거를 굳이 내가 내란 일으킨 거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야. 심지어는 계엄령 방송으로 나온 사람 나 아니야라고 주장할 것 같은. 아니면 또 술 취해서 모르고 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공수처에서 강제 연행 시도하다가 지금 결국은 못했었잖아요. 예. 수사하려고. 예. 근데 왜 저러는 거예요? 왜? 그것도 이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연 작전입니다. 어떤 무속인이 말한 것처럼 100일 지나면 윤석열 하겠다라 달라진다. 그것밖에 안 돼요? 전략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전략이 없습니다. 보기에는 이게 과거에 윤석열 징계 재판 받을 때 같은 방법으로 지연 작전을 쓰고 온갖 법기술은 다 법기술 썼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 체포 구속 과정에서 쓸 수 있는 기술은 다 썼습니다. 상상도 못할 기술을 많이 썼고요. 결국 지연 작전을 계속 쓴 거죠. 공처도 안 나가면 저희들 자기 수사를 못할 줄 알고 뻔히 압니다. 이게 자기들이 나가든 안 나가든 이미 다 수사가 다 돼 있고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된 겁니다. 검찰이 송치하면 검찰에서 그 수사해가지고 충분히 기소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오고 가게 하면서 일단 주의를 끌게 만들고 두 번째 한편으로는 지연 작전도 노리면서 이런 두 가지 목적으로 공수처를 계속 출석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제 분석이 맞는지 한번 예. 평가 좀 해보세요. 공수처는 이렇게 열심히 한다라는 일종의 언론 플레이 용도로 이제 윤석열을 강제 구인하겠다라고 호기롭게 들어갔지만 사실 좀 강제적으로 끌고 나오긴 좀 힘들 거라고 저는 일단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수처는 그냥 우리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인증용으로 언론 플레이를 한번 한 것 같고 예. 이제 검찰로 넘기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예. 그럼 윤석열은 공수처 수사를 피하고 왜 공수처가 내란을 수사할 자격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해 왔기 때문에 법원이 인증해줬지만 무시했고 예. 그러면 윤석열이 검찰로 가면 살아날 구멍이 있어요? 검찰로 가도요. 지금 검찰 분위기는 윤석열로 수사해가지고 공을 세워서 이 검찰이 김건희 봐준 거, 윤석열 수사 안 한 거 이거 있잖아요. 국민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회생의 기회로 삼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사정이 변하면 검찰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검찰도 윤석열이 지금
지배될 때 윤석열 검찰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이게 쟤들은 믿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공수처를 수사권이 있는 줄 알면서도 계속 버티고 송치되면 검찰에서 어떻게 해볼까라고 하지만 네. 사실은요, 이거는 세계 기관이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이게 쉽게 표현하면은 좀 표현이 거칠긴 한데 검찰청 불탈 수 있다. 예. 그게 쫄아 있는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예. 제일 먼저 누워 버렸잖아요. 예. 그럼 이런 거 아니 윤석열 노리는 바는 딱 이 자세로 예. 야 니들이 나 수사할 수 있어? 뭐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예. 현실은 그러니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거든 일각에서 윤석열을 검찰로 가면 검찰이 윤석열 풀어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검찰 내에서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은 절대 못 풀어줍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검찰은 자기들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 있고요. 윤석열 사단이 지금도 건재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검찰을 하더라도 경찰에서 수사했고 공수처에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감시를 국민도 하고 있기 때문에 풀어줄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그러면 뒤에 있는 질문 하나 가져와 볼게요. 김성훈을 검찰이 풀어준 거잖아요. 예. 김성훈하고 물론 김성훈을 풀어줬으니 이광호도 안 풀어주긴 좀 힘들었겠지만 그러면 김성훈을 왜 풀어준 거예요? 저는 김성훈 풀어준 것은 다른 각도로 봅니다. 검찰이 윤석열 수사로 종결짓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구속되는 10분인가요? 외에는 네. 수사를 하지 않을 거라는 시그널을 준 거라고 봐요. 아 그러니까 국무위원들, 그다음에 비서실, 경호처, NSC 그리고 각 기관, 예를 들어서 이상민 같은 경우도 자기는 언론 보고 알았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단전 단수도 지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윤석열 정도로 수사해놓고 나머지는 않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입장에서 자기가 대행 입장에서도 자기가 수사 안 받을 거다.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공무원들이 그전에는 즉 내란 수사 협조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최성훈 기각한 후, 김성훈 기각한 후로부터는 공무원들이 이상한 사인에 가가지고 수사 협조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 의도가 뭐예요? 검찰의 의도가 제가 이 상황을 쥐고 흔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이 수사에 주도권을 쥐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수사를 잘해. 그러니까 그렇지만 경찰은 계속 속된 말로 조진다는 표현은 있잖아요. 경찰은 계속 할 거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안 하고 우리가 결국 우리 검찰이 수사한 그걸 뭐랄까 구도대로 가는 거죠. 주도권 쥐기했다 뭐 이런 의도가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니들이 잘못 보이면 수사할 수도 있지만 예. 잘만 보이면 수사 안 할 수도 있어. 예. 우리가 갑이야. 뭐 이런 그런 취지입니다. 예. 그럼 의원님 보시기에는 윤석열이 검찰로 넘어갔을 때 오히려 윤석열을 더 세게 팰 수도 있다라는 게 생각이신 거예요. 세게 패지는 않는데 송치선 정도는 가는데요. 저희가 걱정스러운 건 그렇습니다. 왜 특검을 가야 되냐면 공소유지 과정에서 검찰이 저희들이 상상치도 못할 구멍의 허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윤석열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국민들 입장에 보기에. 사형 무기 이상 징역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을 믿을 수 없으니 특검으로 넘겨라. 저희가 계속 주장하는 중. 그러니까 일부러 구멍을 남겨둘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면서도. 예. 그래서 이 공소가 잘못됐다. 예. 문제가 이렇게 돼버릴 수 예.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논쟁의 수사권,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검찰의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서 비롯돼서 위법수의 증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야 명쾌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 최상목이 특검 거부권 행사할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그런 사인을 준 거나 다름없어요. 걱정하지 말고. 아, 그거네. 그러니까 특검하지 말고 우리가 다 끝까지 갈 거야. 이거네. 예, 그렇죠. 예. 아, 그 최상목한테 사실상 시그널을 주면서 됐어. 저는 수사 안 할 그렇게 거니까 보거든요. 마음대로 거부권 행사해. 이거라는 거죠. 예, 특검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는 윤석열 한 명 구속도 중요하지만 이 내란의 전모를 밝혀야 됩니다. 왜 이런 내란이 언제부터 사전 정지 작업이 있었고 어떤 기관이 관여했고 중앙뿐만 아니고 지방도 관여했거든요. 그런 거 전모를 밝혀서 다시는 이런 내란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명확하게 하고 확실히 처벌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 전두환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바람에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거 제대로 처벌하고 응징하지 않으면 또 다른 또 비상계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반란죄로까지 기소가 되면 예. 그냥 사형이라면서요, 방법이. 사형 또는 무기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총살형이라면서요, 반란죄는. 그렇죠. 군대에서는 반란죄. 야, 이게 좀 가는 길이 좀 지난하고 힘들긴 하네요. 예. 왜냐하면 막 일사천리 될 줄 알았더니 내란 수계가 한 40일 버티니까 예. 막 이제 거기에 준동하는 세력이 생기고 예. 많이 힘든데 의원님 같은 경우는 더 힘드실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는 내란이 진행 중이거든요. 예. 이게 윤석열 구속으로 내란이 끝난 게 아니고 정말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산불도 잔불이 안 끄면 다시 큰 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란 잔당, 잔불을 제대로 정리하고 수사하지 않으면 또 다른 내란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게 다시 잔불이 온 산을 태우듯이. 윤석열 살아 돌아오면은 예. 이성윤 의원 다시 수거.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보면. 끔찍하죠. 헌법재판소도 지금 재판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이 윤석열을 탄핵을 만약에 만에 예를 들어서 기각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헌재부터 손볼 겁니다. 초법적인 기구 만들어가지고 막 국가 비상 보위기구 해가지고 예, 막 예. 국회 다 끝. 예. 헌법재판소 끝. 그냥 독재. 예. 국민의힘도 저는 무사하기 힘들 거라고 봐요.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일부 몇 사람 제외하고는. 지금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옹호하는 것보다는 자기들 살라고 자기 정치하는 거거든요. 맞죠. 지금 윤석열 지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대선 국면으로 갔어요. 이미 이 사람들 하는 짓은. 근데 이제 의원님 나오시면 물어보려고 꼭꼭 아껴뒀지. 예. 폭동. 서부지법 폭동. 예. 이거 엄중한 사건이잖아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예. 전 제가 봤을 때 그 수준은 윤석열이 국회에 군인들 집어넣은 것만큼이나 엄중한 사건이죠. 예. 폭동이 났다는 것 사실 대한민국에서 폭동이란 표현을 붙일 만한 게 역사적으로 몇 번이나 있었을까 싶어요. 역사의 변환기마다 있었는데 그런 것은 다 이제 단죄가 됐죠. 근데 이렇게 진짜 법원을 점거해 가지고 구구적인 3시간 동안 무법천지를 만들었다. 이건 정말 세계적으로도 아마 초유에 이를 겁니다. 이렇게 처음 있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소위 이제 윤석열 화살 또는 이게 낙수 공격이라고 하더라고요. 윤석열이 계속 헌법과 법률 위반되는 말을 계속 하니까 이 이제 젊은이들이나 이런 국민들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습격 사건이 생긴 거죠. 쉽게 표현하면 위에 메시지가 하방하는 예, 건데 예. 영어로 이것도 맞아요. 트리클 다운 어그레이션 이렇게 예. 해가지고 낙수 공격. 낙수 공격. 윤석열이 지금 그 스킬을 썼다는 거잖아요. 예, 예. 계속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예. 결국 폭동까지 가는. 예. 나는 이거 노렸다고 보거든요. 노렸다고 보고요. 저는 그 어제 법사위에서도 문제가 많이 되긴 했는데 예. 내란은 약간 뭐랄까 지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이 내란이잖아요. 예. 이 소유죄로 간다면 지휘 통솔체계가 안 갖춘 경우가 소유죄인데 저는 이 법원에 난입한 사람들이 7층 법원 판사실 영장 판사실 갔거든요. 예. 근데 7층에 영장 판사실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주로 일반인들은 1층 정도 민원실 또는 법정 정도밖에 모르지 7층에 판사실 판사 집무실이 있다는 사실은 거의 모르거든요. 의원님 누가 가르쳐 준지 아시죠? 누가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추정하기에. 법원을 아는 사람이 가르쳐 줬을 거 아니에요.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낙수공격 얘기하면 더 해볼게요. 어저께 법사위에서 이성윤 의원이 들고 있던 피켓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윤석열의 불복 선동.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예.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이 전쟁에 여러분들이 전사입니다. 윤석열의 표현이에요.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법원이 이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시정할 마지막 기회다. 그러니까 이게 낙수 공격이라는 거죠. 이렇게 메시지를 예. 내고 근데 여기에 실제로 뭐가 끼어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 난 중간에 뭐가 끼어 있다고 봐요. 저도 확신합니다. 수사를 해보면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그게 법원이 불법 영장을 발부했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차단이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1심에서 무죄가 나오거나 잘못됐잖아요. 그럼 항소심이면 항소에서 항소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꼭 항소에서 바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 보면 법원이 잘못했으니까 너네들이 반성을 시정할 기회를 줄게. 이거 하는 것은 자기들이 법원 위에 있는 그렇죠. 법 위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표현이 나와요? 윤석열 사단이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바로 잡겠다. 법을 시정할 기회를 준다고요? 아니 법 판결이 잘못돼 있을 수는 있는데 예. 그 방식이 법원을 때려 부시고 방화 시도까지 있었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이 자체가 내란 아니에요. 내란. 그렇죠. 네. 저는 그 국힘의원 전 의원이 아스팔트에 십자군이란 말도 있고 정말 김재원 충격받았습니다. 예. 아스팔트의 십자군인데 그 십자군이란 말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성스럽게 생각하고 법원을 침탈했겠습니까? 네. 근데 의원님 근데 이게 간단치가 않은 게 오늘 이제 앞에 시사방송에서는 예. 이 사건을 어느 죄까지 볼 거냐 그러면 이제 가장 최고로 중요한 건 내란죄일 것 같아요. 법원 그렇죠. 폭동 자체가. 그렇죠. 내란죄가 가장 근데 그 중요해요. 내란이 이제 어떤 조직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면 내란이 확실할 건데 이거를 증명하는 건 수사 의지에 달렸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누가 끼어 있는지 예. 실제로 HID 오비인지 예. 뭐 이제 정광훈 교회 사람들인지 대통령실이 관여가 돼 있는지는 예.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외에 지금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엄청 많더라고요. 예. 좀 알려주십시오. 우선 저는 내란죄가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일단 내란이 안 되면 소요죄가 있고요. 소요죄라는 게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손괴했을 때 성립하는 거거든요. 소요죄. 그다음에 법원에 다중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수 건조물 침입 또 손괴, 특수 손괴가 되고요. 아이고 좀 엄청 또 많네. 경찰관을 때렸기 때문에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이렇게 되고요. 경찰관이 51명이나 다쳤습니다. 아이고. 그 외에도 이제 각 여기 명예훼손도 가능하고요. 충분히 내란죄가 성립된다면 나머지는 거기에 흡수가 되겠지만 그런 게 안 된다면 소요죄부터 특수공무집 방해, 소요죄 이런 모두 포함해서 엄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사실상 내란을 선동했던 윤석열 구조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주요 임무 종사했던 몇 명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인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선동돼서 들어갔던 사람도 실형을 면하기는 힘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원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더라고요. 예. 보니까. 잘한 겁니다. 아. 내란을 보면 이제 내란 수계 머리가 있고 몸통은 중요 임무 종사자. 그다음에 단순 따라가면 부하 수행자라고 그럽니다. 부하 수행. 근데 여기서 이번에 그 진입한 사람들은 모두 찾아내 가지고 엄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경찰한테 얘기한 것은 첫째는 지문 채취를 다 해라. 경찰에서 지문 채취 다 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또 그 해당 지역에서 발신지를 찾으면 통신영장 받아가지고 하면 거기에 참여자들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요. 경찰이 의지를 가지고 수사하면 이런 지휘체계 통솔체가 있는지 여부도 밝힐 수 있으니까요. 수사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제 이 사건이 나고 나서 법원은 말할 것도 없고 경찰과 검찰이 엄청 빡쳐 있더라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중앙지검장이실 때 예. 법원이 습격당하는 폭동이 일어났어요. 예. 그럼 수사지휘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예요? 이거는 일단 그 폭도들 잡는 거 이런 것은 굉장히 그 경찰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하고 검찰하고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이게 일사불란하게 착착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다만 이번에는 이제 검찰이 이 폭행 이런 부분은 수사권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경찰이 검찰로 하여금 특별수사본부를 팀을 만들어서 경찰에 영장 청구하면 그대로 영장 청구해주는 쪽으로 즉시 청구를 다 하게 해서 이런 법원에 난입한 사람들은 전원 다 구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저쪽이 갑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사건을 분위기를 그렇게 안 만드는 느낌이 있어요. 만약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법원을 완전히 폭동을 일으켰다면 법원에서 이건 아마 지금 현재 막 관련자 색출하고 온갖 뉴스를 도배했을 것 같거든요. 예. 이 사건이 좀 하루 만에 뭔가 분위기가 잦아드는 느낌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이 정도 되면 진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 가지고 샅샅이 해야죠. 근데 이거는 경찰한테 맡겨놨잖아요. 검찰이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뒤에 숨었는데 이런 부분은 진짜 크게 검찰과 경찰 합동으로 수사해서 정말 수백 명을 다 검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많이 그 관련 숨어 있는 얘기도 다 비워도 나오게 되고 또 관련 증거도 더 나오게 되는데 현재는 경찰한테만 맡겨놨기 때문에 이 수사가 조용히 되는 측면이 있죠. 야, 뭐 지금까지 검사 생활하시면서 이런 사건 보신 적 없죠? 법원 난입한 적은 사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긴 검사 생활하시고 나서 국회의원 되는데 수거 대상이 되신 적도 없죠.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부터 지금 올 1월 한 뭐 2달 가까운 그 어간에 예. 평생 처음 경험해 보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경험입니다. 이게 다 윤석열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하나 때문에 진짜. 근데 탄핵 소추위원이신데 예.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윤석열을 지금 일단 대통령직을 떼는 게 아닐까. 예. 그럼 탄핵 심판 대충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결말. 예, 저는 2월 말 3월 초에는 끝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빠르면 2월 말? 예. 지금 나가 보니까 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윤석열이 계속 나온다고 해도 뭐 발언권 안 주고 그러면 나중에는 그냥 왜 그 본인이 안 나온다고 할 것 같아요. 뻘쭘하게 앉아 있는데 발언권을 안 주고 이런 상황이 되면 예. 본인이 이제 꼬다는 보릿자루 되는 거잖아요. 약간 오늘도 구경거리.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구경거리. 예. 본인이 부끄러움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뻔뻔합니다. 전혀 못 느끼고 있고요. 끝까지 마지막에 그 우리 청군 측에 틀어준 영상을 보더니 자기는 그럴 의사가 없었다. 국회 들어가는 예, 침탈하는 예, 영상. 예. 아.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반성도 없고 뻔뻔하게만 합니다. 하긴 뭐 반성할 자면 그런 사건을 난 사고를 안 쳤다고 봅니다. 예,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계속 나온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1시간 반, 1시간 40분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화면 한번 쳐다봤다가 눈 감고 있다가 뻘쭘하게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조금 지나면 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이게 소사든 예. 탄핵이든 간에 사실 윤석열이 풀려나올 방법이 없는 것이 예. 이게 무소불위의 어떤 권한 행사의 방법, 소위 말하면 비상대권 이런 뇌 속에 들어있는 자니까 형사적이든 탄핵이든 이게 기각돼 버리는 상황이 오면 개업은 다시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당연히 네. 더 센 계엄으로 올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도 윤석열을 풀어주는 건 사실 제가 봤을 땐 불가능해 보여요. 예. 반성이라도 좀 했다면 예. 그렇다고 뭐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정말 잘못했다라고 계속 빌면서 뭔가 다른 구멍을 찾아야 되는데 예. 내가 시키지 않았다. 나는 민주당 야당이 너무 해갖고 겁만 주려고 그랬다. 예. 예상각 같다. 선관위에 가서 팩트체크 차원이었다. 이런 예. 느낌인 거잖아요. 미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진짜 자기가 지금 현재 뭘 잘못했는지 지금도 모르고 있고 점점 나와가지고 재판하면 할수록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가 점점 드러날 거다. 그래서 자기가 파면되고 사형이나 무기 받아봐야 그때쯤 현타가 올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은 윤석열의 머리와 예. 그릇을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항상 얕게 보잖아요. 예. 뭐 저런 인간이.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일반 검사도 안 맞는 사람이라면서요. 그냥. 검사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죠? 대한민국 시스템 허술해. 허술합니다. 이렇게 심지어 인사 시스템도 그렇고. 총장 됐을 때도 그 검증 과정이 너무 허술했던 거죠. 예. 아이고 참네. 에이씨. 자 어쨌든 다음 달 정도면 못해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 달 조금 넘게 남은 느낌이에요. 한 예, 40일 정도 남았다.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직이 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일사천리로 갈 거 아닙니까? 대선도 가고 수사도 굉장히 빨라질 거고. 그때쯤 되면 기소가 됐을 겁니다. 근데 특검도 해야 되는 건데 예, 그 특검도 사이에. 해야 되고요. 야, 최상목이가 진짜 공범이네요. 저는 이제 검찰이 그 김성훈 영장 기각한 거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기각하는 바람에 엄청나게 잘못된 사인을 줬어요. 네. 그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저 정도 기각하려면 아마 대감하고 협의를 했을 겁니다. 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은 늘 자기들이 뭘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검찰이 자기 조직 살려는 DNA가 발동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영장 청구권이 헌법에 있기 때문에 그걸 악용한 겁니다. 그러면서 전 부처 공무원들한테 정말 잘못된 사인을 줬어요. 우리 더 이상 수사 없다. 처벌 안 돼. 이런 사인을 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무처 직원들이 수사를 협조했거든요. 예.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이 김성훈이나 이 이강호가 나오니까 굉장히 긴장하고 절규한다는 편지가 공개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아니 피의자가 어떻게 또 피의자를 경호합니까? 이게 정말 김성훈이가 가자마자 구치소로 가가지고 자기가 24시간 경호하겠다 하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정치적 난국인 것은 예. 김건희는 사실 내란 몸통으로 의심되잖아요. 예. 근데 김건희는 수사조차 아직 안 하고 있어. 할 일이 너무 많네요. 보니까. 예. 정말 수사 제대로 해서 결국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예.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예. 건데 결국에는 나는 때가 보였을 때 그래. 최상목이가 이거 특검을 거부권 행사한다는 건 공범임을 그냥 인증하는 거다. 내 수사하지 마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야, 알겠습니다. 자, 요즘 바쁘시죠? 바쁘다기보다는 참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가야지, 법사위 나가야지 뭐. 요즘에 그 지역구도 못 가실 것 같은데. 네. 토요일 날쯤 잠깐 갔다 옵니다. 네. 고생하시고요. 자, 밝은 날, 좋은 날이 오면은 윤석열에 대해서 웃으며 말을 날이 올 거예요. 예, 예. 대한민국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예. 대통령까지 가버릴 수 있게 만든 사례. 자, 윤석열을 너무나 잘 아는 사법연수원 동기 이성윤 의원이 아까 제가 농담처럼 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어처구니 없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예. 뭐 오늘 또 그랬다면서요. 한동훈을 뭐 사살하라고 한 적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면서요. 뭐 죄다 부인입니다. 근데 사실은 윤석열이 그걸 부정하는 순간 그 죄를 사실은 다 자기 밑에 사람들한테 떠미는 걸 보면 예. 진짜 이자는 어떤 큰 형님 리더십은 개코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술로만 이렇게 특갈비하고 술로 이렇게 후배들 이끌어 왔고요.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정말 검사도 해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고 저는. 제가 그게 정치력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성윤 의원이 동기고 예. 모르는 사이 아니면 언젠가 한번 전화를 했을 것 같아요. 대선 후보가 되거나 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자 그때 우리 간의 그 감정 같은 건 좀 풀자. 열심히 화이팅 하자. 고생했다. 그런 거 안 되는 사람이죠. 예. 아유 씨. 소통 공감 능력이 아주 없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계속 이런 이야기 하면 좀 이상하니까 예.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자 더 계속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여러분 이성윤 의원도 좀 후원 좀 부탁드릴게요. 농협 301-0345-5646-51 우리 잘하는 이성윤 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날은 물러갔다가 이따 8시 40분에 노영희, 전현희, 최민희, 김현 네 분과 같이 오겠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